스코틀랜드 아일라섬을 대표하는 피트 위스키 3대장이 있으니 지난 영상에서 다룬 라프로익과 아드백, 그리고 오늘 알아볼 라가블린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중 라가블린은 엄청난 주당으로 알려진 영화배우 조니 뎁이 너무나 좋아했던 위스키로 병원에서 당분간 술을 멀리하라고 했을 때도 라가블린 한 잔을 주문해 차마 마시진 못하고 냄새만 맡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일라섬의 남쪽에는 라로 시작하는 증류소 두 곳이 나란히 있습니다. 하나가 라프로익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라가블린입니다. 라가블린은 방앗간이 있는 분지라는 뜻으로 18세기 초반 이미 라가블린에선 위스키를 생산하고 있었지만 1816년 이 지역의 농부이자 증류주 제조자인 존 존스턴이 정식으로 증류소 면허를 받게 되며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라가블린의 역사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1861년 존 존스턴이 사망한 이후 제임스 맥키라는 사람이 화이트 홀스라는 블렌디드 위스키의 원액을 공급받기 위해 라가블린 증류소를 인수하게 됩니다. 화이트 홀스는 1861년 제임스 맥키가 만든 위스키로 스코틀랜드 군부대 숙소 이름에서 따왔는데요. 화이트 홀스의 키 몰트 중에 하나가 바로 라가블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얼마 후 제임스의 조카인 피터 맥키가 라가블린의 운영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터는 본격적으로 화이트 홀스의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한동안 화이트 홀스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1908년엔 영국 왕실에 공급되기도 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에는 영국군에 공식 납품되기도 합니다. 화이트 홀스의 인기는 멀리 우리나라에도 전해졌는데 1930년대 초반 우리 신문이나 소설에 영국의 백마 위스키라는 것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위스키가 바로 이 화이트 홀스. 1932년 이광수가 동아일보에 쓴 흑이라는 소설에 카페로 들어가 백마표 위스키를 주문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튼 다시 피터 맥키 얘기로 돌아와 화이트 홀스의 사업 확장을 위해 피터는 화이트 홀스의 생산량을 더 늘리고 싶어 했고 그래서 이웃으로 있던 라프로익의 원액까지 더 많이 공급받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라프로익 입장에선 싱글몰트 위스키로 입지를 다지고 싶었던 데다 이미 피터가 너무 싼 값에 많은 원액을 가져간다고 생각했기에 계약을 아예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피터는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라프로익의 샘물을 막아버리게 되지만 법원의 제재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복수의 눈이 먼 피터는 이번엔 아예 라프로익에서 일하던 양조업자를 고용해 라프로익과 똑같은 설비를 설치하고 라프로익과 똑같은 제조 방법으로 위스키를 만들게 됩니다. 같은 물에 같은 설비, 같은 제조 방법이면 위스키 맛도 똑같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실패. 맛도 향도 라프로익과는 전혀 다른 위스키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피터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위스키를 생산하게 됐고 그렇게 오늘날의 라가블린이 탄생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라가블린의 증류기는 보통 다른 증류소의 증류기보다 크기가 작아 증류를 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위스키의 맛도 더 풍부하다고 합니다. 특히 라가블린은 요오드와 해초의 향이 강하고 그러면서도 말린 과일의 달콤함과 메가의 풍미도 풍부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특히 기본 라인업인 라가블린 16년은 영국의 세계적인 위스키 평론가인 마이클 잭슨으로부터 9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고의 위스키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는데 실제로 1994년에서 1996년까지 주류업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주류품평회에서 3연속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굴지의 여러 대회에서 많은 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일라섬 피트 위스키 3대장 중 하나이자 최고의 위스키로 극찬받는 라가블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